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반도체 중심의 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여타 다른 종목들은 장 초반보다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조금 전에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변동성이 큰 장세입니다. 내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하죠.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월요일이 시작이 된 만큼 어떤 섹터 업종에 집중하면 좋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회피입니다. 집중 섹터에 원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조방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방원과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비님께서는 집중, 그러니까 매수 관점을 오늘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트럼프발 호재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있었던 오라클이나 뭐 브로드컴에 있는 이 견조한 실적에도 사실 굉장히 금요일날 미국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급락이 있었고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래서 뭐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장기간의 관점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에 대한 공급이 내년에 어떤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AI에 대한 버블론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작용되고 있고 2050년까지 사실 원전 설비를 미국의 지금 캐파를 지금 현재 용량의 4배인 약 400 기가와트 정도로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 있는 원전주들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원전주의 수혜가 기대된다. 원전주를 집중으로 가지고 오셨고 반면에 회피 섹터에는 뷰티 가지고 오셨습니다. 뷰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장을 잠깐 체크를 해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사상 최고를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아직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게 K자형 소비라고 해서 네. 굉장히 소비의 양극화가 양극화. 펼쳐지고 있고 사실 이제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가 브랜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물론 지금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APR에 있는 브랜드들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미국에 대한 소비가 꺾어지게 되면 이런 점들의 뷰티도 같이 영향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환율에 대해서 이제 원료를 수입하는 비중이 지금 국내에 있어서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수익성이 훼손되는 부분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APR 이외에 다른 어떤 이 대장주가 조금 무너지게 되면 이 뷰티 전체에 있어서도 조금 좀 악재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뷰티 섹터는 잠시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리뷰와 함께 이번 주 포트폴리오 비중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계시는 거는 반도체죠. 반도체 35% 비중 유지해 주셨고요. 원전과 바이오 그리고 금융과 통신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오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브로드컴이 AI 마진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IT 관련주 크게 하락을 했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하락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전략 어떻게 끌고 갈까요? 사실 반도체는 이제 떨어질 때마다 좀 추가 저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AI에 대한 버블 논란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작용되고 있고 아무래도 19일에 이 BOJ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 지금 굉장히 혼란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바로 타격을 받는 게 반도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내년에 갈수록 이번에 FOMC에서도 봤다시피 사실 단기채를 400억 달러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 이제 캐빈 워시나 헤셋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뭔가 유동성이 불어넣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ADR 상장이나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테슬라와의 간에 이제 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될 때는 좀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투톱을 비롯해서 소부장까지 긍정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바이오도 20%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바이오도 짚어볼게요. 예, 아무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는 되는 것 같아요. 노이즈가 좀 많죠. 네. 예, 아무래도 이 워크에 관련해서 이제 특허 무효 공격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지금 알테오젠의 좀 주가가 최근에 이제 하락에
수혜의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을 보게 되면 뭐 ABL 바이오나 이런 이 기술 수출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생물보안법도 이제 아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거는 결국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이 거래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제한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국내 CDMO 업체들이 조금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의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CDMO 관련주도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각각의 종목에 대한 선정도 해봐야 될 텐데요. 반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늘 토픽이 원익 IPS 가지고 오셨네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아무래도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1차 벤더기도 하고요. 결국 네. 삼성전자에게 지금 이 장비를 납품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지금 바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 IPS를 조금 보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 디램에 대한 수익성의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 시각과 이 중착이라는 이 기술을, 이 장비를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중착 같은 부분은 결국 AI의 칩에 대해서 이 성능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오래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테일러 팹을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만약 테슬라와의 협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이 파운드리 쪽도 삼성전자가 좀 더 성장성이 부여되게 되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말에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환되는 모습이 향후에 뭐 내년까지도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익 IPS 반도체 업종의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삼성물산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SMR 개발사와 협력을 하면서 유럽 시장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포부를 비친 상황인데, 주가 측면은 어떻습니까? 최근의 흐름은 어땠어요? 사실 삼성물산은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원전 관련한 부분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최근에 SOC라고 해서 이 사회적 감적 자본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 건설주들이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지금 삼성물산의 주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조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건설주의 모습보다는 좀 원전 쪽으로 해서 성장성을 더 부여해주고 싶고요. 결국 아무래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이 바카라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습들도 있고, 향후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이 페르미 아메리카와의 이 원전 시공 프로젝트도 지금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원전의 기술에 있어서 국내 업계 중에 가장 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 그뿐만 아니라 뭐 어떤 다른 호재라고 받아들이면 아무래도 삼성 지배 구조상에서 삼성물산이 굉장히 그룹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 홍라이 명예관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배당 분리 과세에 대한 효과도 조금 저희가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 원전에 대한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가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하나 또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증권사를 가지고 오셨네요. 이유와 함께 전략 들어볼게요. 사실 오늘 탑픽 같은 경우, 오늘 이 단기 포트folio 전략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증권을 좀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배당 분리과세 관련해서 증권주도 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STO 관점을 좀 보려고 하고 STO 요. 있고요. 네. 아무래도 토크나 증권인데, 결국 내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뭐 블랙락에 있는 레리핑크 같은 경우도, CEO 같은 경우도 내년에 있어서 실물 연계 자산 관련한 RWA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동 자금들도 이 RWA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토크나에 대한 이 성장성이 부여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법안 자체가 이 본회의에 표결 직전까지 와 있는데, 그게 표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12일에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지금 민간의 벤처 투자를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토크나 증권도 굉장히 주요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STO 관련주로 좀 미래에셋 증권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STO 토큰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짧게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혁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